자, 이번 시간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미분이나 적분 등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함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조금 더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요 삼각함수 정리하고 나면 역함수 우리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삼각함수의 역함수도 한번 같이 보고, 그다음에 쌍곡함수라고 하는 형태도 이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은 일단 삼각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삼각함수는 우리가 삼각 B에서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삼각 B는 뭐냐면,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시작을 하죠.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아닌 한 각에 대해서 정해지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변의 길이의 레이시오를 삼각비라고 할 텐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지금 A, B, C라고 하는 꼭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C라고 하는 부분이 직각이죠, 지금. 90도인데, 우리가 삼각비를 다룰 때는 90도에 해당하는 각을 나의 오른쪽으로 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B에 해당하는 각을 이렇게 왼쪽에다가 놓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의 상황은 우리가 B라고 하는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그려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A라고 하는 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C라고 하는 각이고 B라는 각이라고 해보자. 그럼 내가 C라고 하는 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직각이 되는 부분은 나의 오른쪽, 내가 원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각은 나의 왼쪽,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삼각비를 정의하게 되는데,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각 B에 대해서 삼각비를 정의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B라는 각이 지금 나의 왼쪽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sin B, 그다음에 코사인 B, 탄젠트 B 이렇게 세 개의 삼각비를 정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기호는 sine이라고 읽고요. 사실은 이런 문자였던 거죠. sine이라고 읽고, 지금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코사인이라고 읽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탄젠트라고 읽죠. 자, 그래서 요것의 정의가 뭐냐면, 자, sin B는 우리가 sine의 앞글자 s를 따서 이 삼각형에다가 s를 소문자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필기체 소문자로 쓰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쓰는 순서대로 B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C분의 B가 되겠죠. C분의 B. 다시 얘기하면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B를 우리가 사인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고, 코사인은 뭐다? 이렇게 C를, 앞글자 C를 이렇게 써보면 순서대로 C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분의 A를 우리가 코사인이라고 읽고, 즉 빗변분의 밑변에 해당하는 레이시오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탄젠트 B는 뭐다? 앞에 있는 T를 따서 이렇게 써주면, T를 써주면 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A분의 B라는 것을 우리가 탄젠트라고 읽는다. 그리고 이것은 그쵸,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삼각비를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특수각이라고 해서 여기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삼각비의 값은 여러분이 아주 그냥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혹시 모르는 학생들은 이 각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이 삼각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나올 때마다 이거를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때 지금 잘 정리를 해놓고, 자,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정삼각형 그리면 각에 대한 각은 60도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위에 있는 요 꼭지점에서 아랫변에 대해서 대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네, 이제 90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각 변의 길이가 2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위 꼭지점에서 대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아랫변에서는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정확히 2등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 하나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아랫변은 1이 될 거예요, 길이가. 그죠? 자, 그러면 높이는 얼마가 될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를 뭐 h라고 해본다면 h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 될 테니까 h는 루트 3이 되겠죠. 길이니까 양수일 거고 그래서 h가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요 각은 남은 이만큼은 2등분이 된 거니까 30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본다면 자, 여기 오른쪽이 90도가 되고 왼쪽은 60도가 되고 위에 30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변은 2, 밑변 1, 그다음 높이가 루트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B를 결정할 때 나의 왼쪽에 있는 이 각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비를 정의할 수 있더라. 그러면 코사인 60도라고 했을 때는 이 각도에 대해서 코사인은 어떻게 정의한다? C를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에 해당이 된다. 즉 2분의 1이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즉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한번 해볼까요? 사인 60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S를 그리니까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고 탄젠트 얼마일까요? 60도에 대해서는 t를 그려주면 그죠? 밑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루트 3 돼서 루트 3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0도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30도로 하려면 지금 이 삼각형을 여러분이 뒤집어서 오른쪽은 90도, 왼쪽은 30도가 되도록 맞춰주시면 돼요. 오른쪽 90도, 왼쪽 30도. 그럼 나머지 위의 각은 얼마가 되는 거죠? 그죠?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 되니까 60도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변의 길이도 한번 짜 맞춰 볼까요? 그럼 30도, 60도가 같이 있는 변은 길이가 2였으니까 여기가 2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요 길이가 1이고 밑변이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 상황에서 이제 코사인, 사인, 탄젠트 B 한번 찾아볼게요. 자, 코사인 지금 몇 도죠? 30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30도는 코사인 하면 어떻게 돼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다음에 사인은 S를 그려주면 저 빗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탄젠트 어떻게 돼요? 탄젠트는 이렇게 T를 그려주면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30도랑 60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으니까 45도 각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45도는 어떻게 볼까요? 45도면은 그렇지. 오른쪽이 나의 90도고 왼쪽은 45도가 돼야 되잖아요. 남은 각은 얼마가 돼야 되죠? 내각의 합이 180이니까 그쵸? 여기가 45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삼각형을 잘 보면 직각삼각형인데 양 끝각이 45도로 같잖아요. 그러면은 변의 길이도 같은 거죠. 자, 여기하고 요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그래서 여기 각각을 우리가 1이라고 한다면 빗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 x라고 한다면 x의 제곱이 된다. 그럼 얼마가 돼야 되나요? 그쵸. 좌변이 2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루트 2인 거죠. 자, 그래서 빗변은 루트 2가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코사인 한번 그려보면 코사인 몇 도? 45도. 45도는 얼마? 그쵸, 루트 2분의 1이 된다. 그럼 사인 45도는 저 S를 그려주면 역시 루트 2분의 1이 된다. 탄젠트 얼마예요? T를 그려주니까 1분의 1이 돼서 1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 계산할 때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딱 정리를 해 두세요. 자, 그래서 정리가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할 텐데, 지금까지 본 건 삼각비예요. 삼각비라는 것은 아까 봤듯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변들끼리의 레이시오를 계산한 것을 삼각비라고 한다. 그래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삼각비를 우리가 이제 좌표 공간으로 데리고 와서 확장을 한 것을 삼각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각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자, 아래 그림을 보면 지금 반지름이 R인 원이 있고요. 그리고 좌표 공간, 2차원 이제 공간에서 원점이 중심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X축이 보이고, 세로축으로 Y축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OX축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각을 정의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만큼, 여기가 지금 시초선이에요. 시초선이라는 것은 기준선이란 뜻이고요.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45도다 라고 하면 지금 양의 각이기 때문에 플러스 45도는 그냥 45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45도를 가는 건데, 우리가 도라고 하는 요 부르는 방법, 표현 방법은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바퀴를 우리가 360도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좌표 공간에다 표현을 하면 지금 한 공간당 즉 여기가 전체가 이렇게 갔을 때 90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야지 4개가 돼서 3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45도라고 한다면 딱 절반을 의미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만큼. 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고, 그리고 음의 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45도라고 하면 마이너스 45도는 이렇게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이제 음의 각으로 정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각에 해당하는 요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선을 동경이라고 한다. 즉 시초선에서 동경까지의 각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 보면 원점이 있고요. P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OP라고 하는 이 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는데, 동경은 움직이기 때문에 동경이라고 부르고요. 이 P라고 하는 점이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타라고 하는 각을 여기에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동경도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즉 그 말은 좌표 공간에서는 지금 x라는 변수가 있고 y라는 변수가 있고, 지금 이 그림상에는 r이라고 하는 원의 반지름도 존재하지만 변수로 봤을 때는 x랑 y가 변하고 있는 거죠. r은 고정되어 있죠. 반지름이기 때문에 고정된 상수값일 거고, x랑 y는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이때 세타라고 하는 값에 따라서 x랑 y의 값들이 바뀌기 때문에 세타에 따른 x, y의 값을 함수 관계로 연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세타의 값이 바뀌면 동경의 위치도 바뀌고, 동경의 위치가 바뀌면 x, y 값이 바뀐다. 즉 세타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생각하고 바뀌는 x, y 값을 종속변수라고 본다면 이것은 함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타, 우리가 보통 x에서 y로 가는 함수 관계를 보면 x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정의역이라고 보면 되고, y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모으면 치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대응 관계를 f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함수 관계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정의역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는 누구다?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에 의해서 대응되는 관계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P라고 하는 이 점은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좌표 공간이니까 그죠? X, Y라고 보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모양을 보면 오른쪽이 직각이죠.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세타의 값이 왼쪽에 있죠.
정확하게 만들어진 상태죠. 여기에서 B를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타에 따라서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뭐가 되나요? 사인 세타 정의가 삼각 B에서. 그쵸? 빗변분의 높이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얼마가 되나요? 빗변이 지금 반지름 R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원을 지금 그려서 그 일부인 거니까.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이 된다. 근데 높이가 얼마일까요? 그쵸? P라고 하는 점의 위치가 x, y니까 높이가 y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변은 그쵸? x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그쵸? 빗변분의 높이니까 r분의 y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타가 움직임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무엇이 될 것인가? 코사인의 아까 우리 삼각비 정의가 뭐였나요? 그쵸?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r분의 x가 된다. 그러면 세타가 움직임에 따라서 탄젠트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쵸?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이 되니까 x분의 y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세타가 움직임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이 x랑 y 그리고 r에 따라서 값이 정의가 되는데 지금 정확히 함수 관계가 만족이 되고 있죠. 대응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삼각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타가 지금 예각일 때 가정하고 본 거잖아요. 그럼 예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0도를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에도 그대로 확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세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90도를 넘어가는 값이다. 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때 이 세타 값에 따라서 자, 여기 위치를 OP라고 해서 이 점을 P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P의 위치도 역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쵸? X, Y죠. 변하는 게 없어요. 자, X, Y다. 그러면 이 X, Y에 따라서 이 X, Y에 의해서 지금 값이 결정되는 거니까 세타가 이렇게 커지든 아니면 아까처럼 작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요 R분의 Y, R분의 X, R분의 X분의 Y처럼 B를 이용하며 삼각함수로 정의가 가능하더라. 세타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좌표에서 확장이 되면 삼각함수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위에 정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인 함수 뭐다? R분의 Y로 정의가 된다. 코사인은 R분의 X로 정의가 된다. 탄젠트는 X분의 Y로 정의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옆에 3개의 함수가 더 써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함수들을 뒤집은 거예요. 역수를 취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라고 정의를 하죠. 사인 함수를 R분의 Y라고 정의했는데 역수를 취하면 그죠? Y분의 R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코시컨트라고 불러요. 코시컨트 함수다라고 부르고 코사인 함수는 R분의 X인데 이걸 역수를 취하면 뭐가 되죠? X분의 R이 되죠? 이거를 우리가 세컨트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기호로. 그 다음에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역수를 취하면 뭐가 된다? Y분의 X인데 이것을 코탄젠트 함수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자, 이렇게 6가지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였고 예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원점을 점 P를 지나는 선분의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자, 원점과 점 마이너스 4,3 자, 원점이 있고요. 점 P 한번 찍어봅시다. 마이너스 4,3이니까 마이너스 4는 X좌표고 3은 Y좌표죠. X쪽으로 4칸 왼쪽으로 4칸 그래야지 음의 방향인 거죠. 마이너스 4 그리고 위로 3칸 자 마주하는 교집합 찾으면 이 포인트가 이제 P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원점하고 요 P를 지나는 선분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동경이라고 하자.
자, 그럼 이걸 동경으로 했을 때 시초선은 누구다? 5x의 축이다. 그럼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 동경까지의 각을 이렇게 해서 세타라고 하자. 그죠? 이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정의했냐면 세타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어떤 각이든 상관없이 좌표로 확장된 것이다. 그러면 삼각함수 정의대로 생각해주면 된다. 그런 것을 이용하면 자,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r분의 y였어요. 자, y좌표 얼마인가요? 3이죠. 그러니까 3 나누기 r에 해당이 되는데 r이 뭐냐면 그쵸? 요 동경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에서 밑변은 뭐가 되냐면 길이가 4가 되는 거고. 그쵸? 알려준 값이죠. 높이는 얼마가 돼요? 3이 되는 거니까 빗변은 얼마가 될까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좌변이 지금 25니까 빗변은 5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r분의 이렇게 y라고 정의가 될 거고 그다음에 코사인은 뭐가 될까요? 코사인 정의가 r분의 x였으니까 r은 지금 우리가 요 O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지름 r이라고 보는 거예요. r분의 x니까 5분의 x값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된다는 얘기고 탄젠트는 아까 x분의 y로 정의를 했죠. x는 좌표가 마이너스 4고 y는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 3가지 그리고 역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텐데 자, 세타가 첫 번째 제1사분면의 각이면 부호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보죠. 자, 1사분면의 각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으로 나눠서 공간을 이제 4분면으로 나눴을 때 제 1사분면의 각은 이 공간에 있는 각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정도가 될 거고 P라고 하는 점의 위치는 X, Y가 되는데 이때 X 좌표는 그쵸. 요만큼이 되니까 요 x는 양수인 거죠. 그리고 y는 어때요? y가 요 높이에 해당이 되니까 역시 y도 양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x, y가 모두 다 양수인 범위에 있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r분의 y였는데 r은 언제나 양수죠. 원의 반지름이니까 y도 양수니까 전체 양수가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은 r분의 x인데 r은 양수고 x도 양수니까 다 양수가 되겠죠. 코사인도 양수다. 그럼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x도 양수고 y도 양수라서 양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세 개의 삼각함수가 모두 양수인 범위는 1사분면. 그래서 모든 삼각함수가 양수인 범위. 그리고 세 개 함수의 역수 함수 역시 역수를 취하면 부호의 변화는 없죠. 따라서 역수 함수들도 다 양수 범위에 있다. 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 2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2사분면의 각이면 각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P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있고 좌표가 x, y가 될 텐데 x의 위치는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으니까 x의 위치는 음수가 되겠죠. 왼쪽에 있기 때문에 부호는 음수다. 그래서 x는 음수가 되고 y는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의 값은 r분의 y니까 r은 그쵸? 언제나 양수고 y가 양수네. 그러면 양수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로 정의가 되니까 x가 음수라서 음수가 되네요.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정의가 되는데 x는 음수고 y가 양수니까 전체 음수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2사분면에서는 누구가 음수고 누가 양수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양수인 것은 사인 세타밖에 없네요. 그쵸? 이사분면에서. 일사분면에서는 전체가 다 양수였고, 이사분면은 사인만 양수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3, 4분면의 각은 어떻게 될까? 3, 4분면에서는 각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위치에 있는 각이 3, 4분면의 각이 되겠죠. 그래서 P라고 하는 동경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x, y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가 x는 그쵸. 여전히 음수 범위에 있는 거죠. x는 음수고 y는 어때요? y도 x축 아래에 있는 상황이니까 음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x, y가 다 음수인 범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사인 세타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니까 y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x가 음수라서 여전히 음수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정의되니까 둘 다 음수라서 분모 분자 음수니까 양수가 된다. 그래서 결론은 3, 4분면에서의 각은 누가 양수가 되나요? 3, 4분면은 탄젠트 세타만 양수인 거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4, 4분면 각도 한번 같이 볼까요? 4, 4분면에서는 어떤 각을 의미하죠? 우리가 지금 10초선 OX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각이 만약에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P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그죠?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만 지울게요. 자, 만약에 세타가 4, 4분면의 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P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해본다면 세타가 그죠? 4, 4분면의 각인 거죠. 그럼 X는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 5라고 하는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 범위. Y는 어때요? Y는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X는 양수, Y는 음수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 R분의 Y니까 Y가 부호가 음수라서 음수가 된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인데 X가 양수니까 전체 양수가 된다.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그쵸. 한쪽이 음수면 그냥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죠. 분모 분자에서 음수가 된다. 자, 그러면 사사분면의 각에서는 어떤 삼각함수만 양수인 건가요? 그쵸. 코사인 세타만 양수인 거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네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1사분면에서는 전체가 다 양수범위였어요. 그래서 all이라고 쓸게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였죠. 그래서 s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3, 4분면에서는 그쵸. 탄젠트만 양수인 거 우리 확인했죠. 그래서 탄젠트 t라고 쓸게요. 그리고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니까 c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1, 4분면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all, sin,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앞 글자만 따보면 얼싸, 탄, 코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삼각함수 부호가 양수인 그 범위만 우리가 이렇게 적어보면 얼싸, 탄, 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기억해 두고 여러분이 문제 적용할 때 이 부호에 이제 신경 쓰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